남성 어르신이 소변을 오래 참고 버티는 모습은 집에서 흔히 보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넘기고 밤에 몇 번씩 깨도 그냥 참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방치하면 삶의 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광이 계속 무리하고 감염이나 소변 막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남성 자존심과 연결되어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가족은 밤잠, 피로, 화장실 불안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전립선 문제는 많은 남성이 말하기를 미루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불편을 숨기는 동안 밤잠이 깨지고 외출이 줄고 가족도 같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배출 기능을 확인하는 이야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신호는 소변 줄기입니다. 예전보다 줄기가 가늘어지고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끊기면 기록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남은 느낌이 들면 전립선과 방광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갑자기 참기 어렵고 급하게 뛰어가야 하는 증상도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불편보다 반복되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소변 줄기, 잔뇨감, 급박뇨, 야간뇨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증상이 가장 불편한지 순서를 적으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 시작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중간에 끊기는 것, 다 본 뒤에도 남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한꺼번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가 반복되면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밤잠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 낮에 졸리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잠이 깨지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소변은 비뇨기 증상인 동시에 안전 문제입니다. 밤에 급하게 일어나는 분은 조명과 동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낙상을 줄이는 환경은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밤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이때 잠 부족이 쌓이면 낮의 집중력과 낙상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길이 좁아지고 방광은 더 세게 밀어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광이 지치고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소변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버티는 태도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증상을 빨리 말하는 것이 오히려 방광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방광은 오래 참는 훈련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소변을 비우지 못하는 느낌이 반복되면 참는 습관보다 평가가 먼저입니다. 방광은 오래 참는다고 강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자주 참거나 억지로 힘을 주어 소변을 보면 방광과 골반 근육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불안해서 자주 가는 습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진료가 필요한 신호도 있습니다.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불편하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열이 나고 옆구리가 아프면 감염이나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반복되어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망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소변이 막히는 증상은 참아서 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배가 묵직하다고 표현하면 가족은 소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아랫배가 심하게 불러오거나 피가 보이면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열과 오한이 같이 오면 감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료를 받으면 문진, 소변검사, 전립선 관련 평가, 남은 소변량 확인 같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혈액검사나 초음파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겁주는 과정이 아니라 원인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인지, 감염인지, 당뇨나 약 영향인지, 다른 질환 가능성이 있는지 구분해야 치료가 정확해집니다. 검사 결과가 곧 수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생활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합병증이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보는 과정입니다. 검사는 겁낼 과정이 아닙니다. 문진, 소변 검사, 잔뇨 확인, 전립선 크기 확인처럼 단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피검사로 전립선 관련 수치를 확인하지만 숫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늦은 저녁 술과 카페인은 증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양을 조절하는 식으로 접근하십시오. 변비도 배뇨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식사와 활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술과 카페인은 사람마다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지라고 몰아붙이기보다 마신 날과 증상이 심한 날을 비교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저녁 술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 몸을 오래 차갑게 두거나 잠들기 직전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도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생활 조절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줄이는 바탕입니다. 약물 치료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증상에 따라 약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어지럼 같은 부작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끊거나 효과가 없다고 임의로 늘리면 안 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시술이나 수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검사 결과와 생활 불편 정도를 함께 보고합니다. 전립선 약은 어지럼, 혈압 변화, 사정 변화 같은 불편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 약을 시작한 뒤 넘어진 적이 있는지도 꼭 말해야 합니다. 전립선 약은 종류에 따라 소변기를 편하게 하거나 전립선 크기 변화에 작용합니다. 어지럼, 혈압 변화, 성기능 변화 같은 불편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치료 선택은 증상 정도와 생활 불편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가족은 질문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 깨는지, 소변 줄기가 어떤지, 급해서 뛰어가는 일이 있는지, 약 복용 시간이 어떤지 적어보십시오. 병원에서는 민망해서 말을 줄이는 분이 많습니다. 가족이 기록을 가져가면 필요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놀리거나 압박하면 더 숨기게 됩니다. 차분하게 건강 문제로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말해주되 어르신의 말을 끊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가장 괴로운 지점을 먼저 말하게 하고 빠진 기록을 보태는 방식이 편합니다. 가족은 추궁보다 관찰이 도움이 됩니다. 밤에 몇 번 일어나는지, 외출을 피하는지, 물을 일부러 안 마시는지 조용히 봐주면 됩니다. 병원에 같이 갈 때도 대신 말하기보다 본인이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부끄러워 숨길 일이 아닙니다. 소변 줄기 약화, 잔뇨감, 급박뇨, 야간뇨가 반복되면 기록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소변이 막히거나 피가 보이거나 열과 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으십시오. 참고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방광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위한 내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부끄러움보다 방광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선택지는 오히려 넓어집니다. 전립선 문제는 참는다고 사라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하면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소변 줄기, 잔뇨감, 야간뇨, 통증과 혈뇨를 차례로 보면서 필요한 시점에 진료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